장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정세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뱅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매니저님 오늘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 하늘도 파랗고 정말 이렇게 기분 좋은 날 달릴까 말까도 참 기분 좋게 오늘도 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가 보락 예전에 소개해드리면서 맞습니다. 무려 70% 수익이 났었는데 네. 이번에 9월 24일 날 또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또 목표가를 터치를 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일단 보락 같은 경우는 숨겨진 백신 관련 수혜주다라고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또 LG화학에서 연내 임상 1상을 개시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동 기업인 보락은 그에 따라서 모멘텀이 같이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이후에 70% 이상의 상승이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9월 말에 재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를 돌파를 했는데요. 제가 1차 목표가를 2,500원을 설정해드렸고 전일은 거의 2,600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1차 목표가의 수익을 챙기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한 16% 정도의 수익이 됐을 거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홀딩 중이신 분들은 현재 지금 2,495원에 위치해 있는데 제가 1차 목표가인 2,500원 라인대를 오늘 종가 무렵에 안착하지 못하면요. 일단 1차 목표가 부근에서 전량 수익을 챙기시고 만약에 2,500원 라인대를 안착을 했을 때는 제가 2차 목표가로 설정해드린 2,750원 라인대까지 좀 끌고 가는 전략 그리고 수익률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2,500원 안착 여부 잘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 저희가 케이프를 어제 리뷰를 하면서 3차 맞습니다. 목표가를 세워드렸는데 방송 끝나고 또 바로 목표가를 뚫어냈어요. 네, 지금 시장이 확실하게 좀 개별주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케이프 같은 경우는 뭐 지지난주에 시장이 좀 고점 대비해서 뭐 10% 이상의 하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나홀로 꾸준하게 추세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일 3차 목표가를 설정을 해드렸어요. 3차 목표가를 6,1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장중에 7,000원 라인대까지 급등이 나왔고 거의 20% 가까이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차 목표가의 수익을 챙기시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만약에 이 종목을 지금 만약에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요. 오늘 종가 무렵에 6,000원을 안착 못하면은 전량 수익을 챙기시고 다시 한번 오늘 저점 라인대인 5,500원 라인대를 여러분들이 익절가로 설정하시고 다시 한번 오늘 6,000원 라인대를 안착 못하면은 전량 수익을 챙기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네, 모두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케이프 오늘 리뷰 다 들어봤고요. 그럼 전일 짚어봤던 종목들도 한번 가격 전략 복습해볼게요. 우선 수소차 관련주인 효성중공업 먼저 짚어볼게요. 수익률이 좀 있던데요. 맞습니다. 뭐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전일 종가가 좀 고가로 끝났었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수소차 관련해서 또 가장 좋아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달릴까 말까 코너를 통해서 한 4번, 5번 가량 추천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충분히 좀 가격 조정이 나왔었고 기간 조정이 끝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추천을 드렸었고요. 수소 충전소 인프라 구축이 나왔을 때는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효성중공업이다라고 말씀드렸고 바로 실적으로 찍힐 수 있는 기업은 효성중공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소차 관련해서는 항상 효성중공업을 가장 대표다, 대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외에도 풍력 관련해서 또 증속기라든지 발전기를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린 뉴딜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드렸었고 전일은 어느 정도 종가 고가로 끝나면서요. 11% 가까이 상승 마감했고 오늘 또한 상승 흐름 이어지다가 약간의 차익 매물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매수가 위에서 안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으니까 당연히 홀딩 관점이고요. 그리고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1차 목표가를 68,000원 라인대를 잡아드렸었고요. 2차 목표가는 75,000원 라인대 그리고 손절가만 조금 상향을 하도록 할게요. 전일 제가 55,000원을 잡아드렸는데 손절가만 57,000원 라인대로 좀 상향을 하겠고요.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고 싶으신 분들은 57,000원 라인대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손절가 57,000원이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산업 폐기물 관련주인 인선 ENT도 한번 짚어볼게요. 네, 이제는 산업 폐기물 관련 종목들도 우리가 트렌드를 선점하는 전략으로 매수할 때가 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 관련된 가장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인선 ENT를 전일 소개해드렸고요. 안정적인 흐름 보였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뭐 2% 정도 상승 흐름이 이어졌었고 지금은 약간의 약보합권의 흐름 유지되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바닥 국면에서 이제 돌아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익 매물은 나와줄 수 있고요. 다만 지금 최근에 이제 다른 종목들, 다른 섹터, 또 다른
그린 뉴딜 관련 섹터에 대비해서 이 산업 폐기물 관련 섹터들은 아직 출발한 적이 없고 또 최근에 태풍이나 장마 관련해서 상승이 나왔던 부분까지도 다 차익 매물이 출회됐기 때문에 오히려 현 시점에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인선 ENT 같은 경우는 1차 목표가 1,200원 라인대, 그리고 2차 목표가 11,000원 라인대, 그리고 손절 라인대를 제가 8,400원 라인대를 잡아드렸는데요. 8,500원 라인대에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좀 더 안정적이고 큰 목표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네, 이렇게 총 4가지 종목 구체적으로 가격 전략 복습을 해봤습니다. 이제 달릴까 말까 2가지 섹터, 또 2가지 종목 만나볼 텐데요. 어떤 섹터 먼저 열어볼까요? 일단 오랜만에 정말 가져온 섹터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디지털 뉴딜에서 또 어떻게 보면 또 핵심이 될 수 있는 섹터이기도 한데요. 바로 비대면 진료 섹터입니다. 비대면 진료 섹터를 오늘 들고 와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 지금은 비보입니다. 지금은 비보호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유가 궁금한데요. 제가 일단 비대면 진료 관련해서 뭐 비트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유비케어 여러 종목들을 좀 소개해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아니라 숨겨진 비대면 진료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 또 그 외에도 다른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 진료 관련해서는 선별적으로 대응하자는 의미에서 비보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숨겨진 비대면 진료 섹터. 네. 어떤 종목을 들고 오셨나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아마 비대면 관련 종목으로 이 종목을 좀 의아하신 분들은 분명히 많을 겁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드림텍입니다. 이 섹터에서 드림텍을 들고 오셨습니다. 네. 전자코 솔루션으로 맞습니다. 많이 유명한 드림텍인데요. 그러면 이 섹터에서 대안주로 보면 될까요?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구간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텍은 현재 15,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4.93% 상승 중인데요. 네. 어떤 모멘텀을 들고 오셨나요? 일단 드림텍을 제가 가져온 이유를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드림텍은 IT 부품을 모듈화해서요. 생산 납품하고 있는 IT 모듈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카메라 모듈 전문 기업인 나무가까지 인수를 하면서 모듈 전문 업체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갤럭시 폴드2의 전전식 지문 인식 모듈까지도 공급을 하면서 갤럭시 폴드2 수혜주로도 같이 묶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로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진단 기기 시스템인 전자코 솔루션을 개발한 기업이기도 한데 유럽에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월 말에 인증을 받았었는데 그때만 상한가가 2연상에 들어갔었고 본격적인 양산은 내년부터 돌입한다고 했기 때문에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으로 좀 반영될 수 있을 거라 판단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방금 전에 숨겨진 비대면 진료 관련 종목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거는 무선 심전도 패치를 보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게 바이오 센서 1A입니다. 그래서 무선 심전도 패치는 가슴에다가 이제 환자 가슴에다가 그리고 소모성인 패치를 붙여가지고 심전도랑 심박수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클라우드 플랫폼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모성 패치이기 때문에 유선 심전도 패치랑은 다르게 감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코로나 시대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비대면 진료로서 오히려 계속해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바이오 센서 1A가 아니라 또 어떤 감염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1AX까지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코로나 여파에 빠르게 4분기에 미국 FDA에서 긴급 승인도 날 가능성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 진료 관련해서 최근에 바이오 센서 1A 같은 경우는 또 재승인 났기도 했기 때문에 원격 진료 관련해서 아직 출발하지 않은 드림텍이 아직 출발하지 않은 비대면 진료 관련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유선 심전도 패치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1억 개 정도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무선 심전도 패치로 대체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드림텍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사업의 다각화를 목적으로 5G 장비 시장까지도 진출한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고요. 또 갤럭시 폴드2 관련 종목으로 또 진단 기기 관련 종목으로 또 바이오 센서 비대면 진료 관련 종목 또 5G 장비 관련 종목으로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 개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 또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턴 어라운드 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비대면 관련 숨어있는 비대면 관련 종목으로 드림텍을 유심히 보자는 관점에서 가져왔습니다.
네, 숨겨진 종목인 만큼 지금 시청자분들에게도 굉장히 네. 새로운 모멘텀들인 것 같은데요. 그럼 가격 전략은 어떻게 짚어보면 네, 좋을까요? 일단 현재가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약간의 네. 변동성이 충분히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7월 말에 이 현상이 들어갔을 때 유럽 안정 인증에서 등록 완료했다는 소식만 나오면서 이 현상이 들어간 이후에 좀 장기간의 기간 조정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하단 부위에서 가격적인 굉장히 메리트도 있는 구간인데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대로 잡아드린 13,800원 라인대를 14,000원 라인대까지 여러분들이 좀 이 분할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좀 더 안정적이고 큰 목표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되고요. 1차 목표가는 일단 박스권의 한 중단 부분인 17,0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2차 목표가는 박스권의 상단 부분인 18,500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드림텍 가격 전략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볼 텐데요. 두 번째로는 어떤 섹터를 가져오셨나요? 일단 두 번째 섹터도 아마 처음으로 가져온 섹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섹터는요, 치매 치료제 섹터입니다. 치매 치료제 섹터, 네. 새로운 섹터인 만큼 어떤 의견 주실지 궁금한데요. 네,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 네, 지금은 달려야 됩니다. 달려야 한다고 기분 네. 좋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유 간단히 들어볼까요? 일단 치매 치료제 관련해서는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어떤 정부 정책 수혜 섹터이기도 하고요. 네. 또 일단 문재인 케어라고 해가지고 사실상 최근에 인물주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인물주 이후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정책 관련해서 드라이브가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여러 정책 모멘텀 안에 또 치매 치료제 관련해서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기 때문에 치매 치료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돼서요. 치매 치료제 관련 종목들을 달리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섹터 내에서 어떤 네. 종목을 가져오셨나요? 또 치매 치료제 관련해서는 또 여러 종목들이 있긴 한데요. 또 그 안에서 또 가장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두 번째 종목은 현대약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약품을 이번 섹터에서 대장주로 네. 들고 와 주셨습니다. 그럼 현재 구간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스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면요. 현재 10% 넘는 급등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6,61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어떤 재료들을 짚어주실 건가요? 일단 현대약품의 주력 제품이 식이섬유 음료인 니에로하이반 다들 아실 거예요. 스테디셀러인데 매년 꾸준하게 흑자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바탕으로 계속해서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 안에 치매 치료제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 52%, 치매 치료제 타미린이 경구용 약품인데 시장 점유율이 이미 52%를 차지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도네페질이나 이제 메마틴을 보통 치매 치료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복합제로 처음으로 세계 최초로 임상 3상이 승인이 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그 위에도 전문 탈모약 시장도 계속해서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을 좀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케어의 일종의 어떤 치매 치료제 관련 섹터들은 아직까지 정부 정책 수혜주로 묶이지 않아서 아직까지 강하게 다른 정책 수혜주들에 비해서는 아직 강하게 상승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시장 여파에 또 다른 코로나 치료제 관련 종목들 대비해서 상승폭은 최근에 좀 제한적이었었고요. 또 아직까지 하락도 굉장히 제한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치매 치료제 관련 종목들을 좀 유심히 보자는 관점에서 현대약품을 가져왔습니다. 네, 현대약품 말씀해 주시고 나서 현재 14%대까지 급등하고 있어요. 가격 전략 한번 짚어볼게요. 네, 일단 현재가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처음에 원고를 보냈을 때 6%대를 보냈는데 현재 지금 14% 상승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좀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500원 라인대 밑으로 내려왔을 때 여러분들이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6,200원 라인대, 6,200원 라인대에서 여러분들이 2분할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또 고점에서 또 물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요. 6%, 6,300원 라인대에서 한 번, 그리고 6,100원, 6,200원 라인대에서 꼭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도 조금 상향을 해드릴게요. 원래 네. 목표가를 7,000원 라인대를 잡아왔는데요. 7,200원 라인대까지 목표가를 조금 상향하겠고요. 2차 목표가도 7,8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었는데 8,000원 라인대까지 목표가를 좀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도 마찬가지로 제가 원래 5,700원 라인대를 손절가를 잡아드렸었는데 여기 6,000원 라인대까지 오늘의 시가선, 오늘의 저가 라인대를 손절가 라인대로 잡고 아까 말씀드린 6,300원 그리고 6,200원 라인대에서 2분할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너무 급등이 나와서 네.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6,300원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고 그다음 1차 목표가는 7,200원, 2차 네. 목표가는 7,800원이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섹터 또 두 가지 종목 만나봤는데요. 네. 더 많은 이야기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죠? 네, 일단 지금 10월 시장은요, 어떤 기회의 장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일매일 시장의 방향을 맞추는 거는 아니고요. 확실한 종목들, 뭐 K프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시장에 하락이 나와도 상승이 나와도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먼저 선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일의 투자 전략을 자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 장 끝나고 MBN골드 사이트에 오후 4시에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네, 김준호 매니저님과 방송 외에도 꼭 네.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달릴까 말까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달릴까? 말까? 오늘 강한 상승장 수익 많이 나셨습니까? 이런 시장에선 절대 소외되면 안 됩니다. 시장에서 가장 센 종목을 오후 4시에 알려드리겠습니다.